안녕하세요. 야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 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 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한성마을에 동이 트기 시작했다. 이슬이 아직 나무숲에 맺혀 있고 닭 울음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다. 돌석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나 괭이를 메고 밭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논밭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이슬방울들을 바라보았다. 돌석아, 이리 있지? 이웃집 박할머니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석은 돌아서서 인사를 했다. 네, 박할머니. 오늘은 지주님께 소장료를 바치려면 일찍 일해야 해서요. 아이고, 너무 안 됐구나. 올해는 세금이 너무 올라서 많은 집이 쌀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해야죠. 돌석은 땅을 파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어렸다. 맹태수 지주가 마을에 온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세금은 높아지고 좋은 땅은 빼앗기고 사람들은 겨우 먹고 살기 위해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다. 돌석 씨,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고개를 들자 지주의 딸 혜진이 논둑에 서 있었다. 그녀는 연분 홍빛 한복을 입고 양산을 들고 있었다. 아가씨, 이른 아침부터 여기는 어인일로. 나는 그저 산책하러 나왔을 뿐이에요. 혜진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오늘 아버님께서 세금을 거두시러 오시는데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돌석이 말을 끊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납부하겠습니다. 혜진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지주의 일행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혜진이 서둘러 돌아섰다. 돌석 씨, 조심하세요. 돌석은 그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며 괭이 자루를 꽉 쥐었다. 오늘은 마을 전체가 힘든 날이 될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말채찍, 소리와 지주 일행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돌석은 김이장이 맹태수를 맞이하러 허리를 굽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주님, 안녕하십니까? 김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맹태수가 비웃듯 웃었다. 오늘 세금 거두러 왔다. 마을 사람들이 잘 준비했길 바란다. 네? 돌석은 대나무 숲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김이장의 눈에 비친 두려움과 맹태수의 얼굴에 드러난 거만함을 보았고 그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좋아. 그가 중얼거렸다. 이제 바꿔야 할 때가 왔어. 달빛이 창고 틈새로 스며들었다. 마을의 장정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돌석은 낡은 등불 아래에서 지도를 펼쳤다. 자, 보십시오. 맹태수의 곳간이 여기 있지요. 매일 밤 순찰꾼이 3명 이렇게 돕니다. 돌석이 무모한 짓은 하지 마라. 최 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맹태수는 관아와도 결탁했다는데. 돌석이 미소를 지었다. 노인장,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훔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줄 겁니다. 뭐라고? 쥐들을 말입니다. 맹태수가 강탈한 쌀을 쌓아둔 곳간에 쥐들을 풀어놓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박서방이 혀를 찼다. 쥐라니? 그렇습니다. 쥐들이 곡식을 먹어 치우면 맹태수는 세금을 더 거두려 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관아에 진정서를 올립니다. 이미 세금을 냈는데 곡식 관리를 잘못해 썩었다고 말이죠. 최 노인의 눈이 커졌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도 맹태수는 썩은 곡식 때문에 세금을 2번 거두려 했지. 이번엔 증거가 있을 겁니다. 혜진 아가씨가 도와주기로 했으니까요. 갑자기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돌석아.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혜진 아가씨와 너 설마. 돌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가씨는 그저 정의로운 일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늙은 최 노인은 놓치지 않았다.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누구십니까? 돌석이 조용히 물었다. 나예요. 돌석 씨. 혜진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남장을 하고 있었다. 손에는 두툼한 문서 뭉치가 들려있었다. 아버지의 장부입니다. 지난 5년간의 불법 착취 기록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돌석은 잠시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우리는 이 증거로 아버님을 파멸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최 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늙은 나는 이제 알겠구나. 젊은이들이 이렇게 지혜롭고 의로운 마음을 품고 있다니. 자, 이제 시작입니다. 돌석이 지도를 접었다. 우리의 첫 번째 계략은 바로 큰일 났습니다, 나리. 하인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곳간에서
맹태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냐? 쥐들이 곡식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뭐라고? 맹태수가 벌떡 일어났다. 어서 가보자. 곡간하는 아수라장이었다. 곡식 더미 여기저기 쥐들이 뚫어놓은 구멍이 보였고 곡식 자루들은 반쯤 비어있었다. 이런 빌어먹을. 맹태수가 이를 갈았다. 어떻게 된 거냐? 곁에 서 있던 김이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며칠 전부터 쥐가 많아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만 소문? 그런 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죄송합니다. 가미나리. 맹태수는 주변을 둘러보다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잠깐, 이 쌀은 며칠 전 거둔 세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더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눅눅하지? 이래서는 며칠도 못 가겠구나.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돌석이었다. 나리, 그가 공손히 절을 했다. 소문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문? 다른 마을에서도 쥐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아에서 조사가 나올 거라는 말도. 맹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세금으로 받은 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묻게 될 터였다. 아버님! 혜진이 다가왔다. 제가 들은 이 돌석 씨가 쥐잡이에 능하다고 하던데요. 맹태수가 돌석을 쳐다보았다. 네가 쥐를 잡을 수 있단 말이냐? 네, 나리. 돌석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서 말해보아라. 쥐를 잡으려면 먼저 곡간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약재가 필요한데. 맹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다. 좋다. 네가 필요한 대로 하라. 대신 실패하면 그 책임은 네가 져야 할 것이다. 돌석은 깊이 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나리. 그가 물러나며 혜진과 눈빛을 교환했다. 첫 번째 계략이 성공한 것이다. 이제 곧 두 번째 계략이 시작될 터였다. 해질녘, 꽃가나, 어서 옮기시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 맹태수가 하인들을 재촉했다. 하인들은 눅눅해진 쌀 자루들을 마당에 쌓아놓고 있었다. 돌석이 한 구석에서 약재를 갈고 있었다. 이봐, 뭘 그리 오래 걸리나? 맹태수가 성급하게 물었다. 쥐를 쫓으려면 약재를 아주 곱게 갈아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 근데 이 쌀들은 어쩌지? 걱정 마십시오. 돌석이 고개를 들었다. 제가 아는 상인이 있는데 이런 쌀도 사간다고 합니다. 맹태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냐? 얼마나 주고? 반값은 줄 거라 했습니다. 반값이라. 맹태수가 턱을 문질렀다. 그래도 완전히 손해보는 것보단 낫겠군. 그때 김이장이 달려왔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관아에서 세금장부 검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맹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언제? 모레쯤 도착한다고 합니다. 맹태수는 마당에 쌓인 쌀을 보았다. 관아 사람들이 이걸 보면 큰일이었다. 돌석이. 그가 급하게 말했다. 그 상인을 당장 불러올 수 있겠나? 네, 나리. 지금 마침 근처 마을에 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서 데려오거라. 오늘 밤중으로 이 쌀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돌석이 절을 하고 나가려는데 혜진이 마당으로 나왔다. 아버님, 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뭐? 이런 때 무슨? 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다. 맹태수 양반, 큰일 났수다. 왜 그러시오? 방금 순찰꾼한테 들었는데 관아에서 오는 분이 암행어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맹태수가 비틀거렸다. 돌석은 빠르게 말했다. 나리, 제가 당장 상인을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그래, 어서 가거라. 돌석이 마을 어귀로 향하는 동안 혜진이 뒤따라왔다. 돌석씨, 아가씨, 이제 시작입니다. 상인은 정말 있는 건가요? 돌석이 미소 지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아주 특별한 상인이. 해가 저물고 달이 떴다. 마을 어귀에서는 낯선 상인 일행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어쩐지 익숙해 보였다. 어서 오십시오. 상인 어른. 맹태수는 급히 대문으로 나가맞이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상인은 키가 크고 얼굴을 너울로 가린 모습이었다. 그 뒤로 4명의 일꾼들이 따랐다. 큰 상인이신가 봅니다. 맹태수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성함이 허상덕이라 하오. 상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쌀은 어디 있소? 예, 이쪽입니다. 들어오시지요. 마당에 쌓여있는 쌀 자루들 앞에서 허상덕은 천천히 걸었다. 그가 한 자루를 열어보았다. 과연 눅눅하군요. 하지만 가격을 더 낮춰야겠소. 네? 하지만 이미 반값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쌀이 이렇게 상했는데. 반값이라니요? 허상덕이 고개를 저었다. 3알이면 되겠소. 3알이라니. 맹태수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그렇게는 못 팔겠소. 그때 최 노인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나리? 암행어사님이 지금 이웃 마을에 도착하셨답니다. 맹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벌써? 화상덕이 돌아서려 했다. 그럼 저는 이만. 잠깐! 맹태수가 그의 소매를 잡았다. 알았어! 사말로 하겠어. 대신 지금 당장 모두 가져가 주시오. 훗! 허상덕의 너울 사이로 희미한 웃음이 비쳤다. 좋소! 자, 일 시작하시오! 일꾼들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놀림이 어쩐지 익숙했다. 아버님, 혜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저 일꾼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맹태수는 딸을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냐, 처음 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혜진의 말대로였다. 일꾼들의 모습은 분명 마을 사람들과 비슷했다. 특히 맨 앞에 젊은 일꾼은 이상하군. 맹태수가 중얼거렸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리, 돌석이 갑자기 나타났다. 관아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늦은 시각에? 맹태수는 당황한 듯 서둘러 말했다. 허상덕 상인, 어서 서두르시오. 일꾼들은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달비달에서 쌀 자루들이 하나둘 사라져갔다. 한 구석에서 유모가 혜진에게 속삭였다. 아가씨, 저 젊은 일꾼 박서방 아들 아닌가요? 혜진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미소 지었다. 쉿, 조용히 하세요.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 암행어사님이다. 누군가가 외쳤. 맹태수는 발을 동동 굴렀다. 어서 빨리! 허상덕은 마지막 쌀 자루를 싣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거래 잘 했소이다. 달빛 아래로 상인들의 모습이 사라져갔다. 맹태수는 빈 마당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저 상인들이 향한 곳이 어디인지를. 어서 오십시오, 암행어사 나리. 맹태수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예? 김이장도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암행어사는 말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밤이 늦었는데 마을이 시끄럽더군. 무슨 일이 있었나? 아, 아닙니다. 맹태수가 식은땀을 흘렸다. 그저 일상적인. 나리! 한술라가 달려왔다. 마을 어귀에서 수상한 상인들을 보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상인들이라. 그들이 가져간 것이 쌀 자루였다고. 쌀 자루? 암행어사가 맹태수를 노려보았다. 설명해 보시오. 맹태수는 말을 더듬었다. 그게 저의 개인 거래였습니다. 그렇다면 곳간을 검사해 보아야겠소. 지금 이 늦은 시각에요? 왜? 문제라도 있어? 그때 돌석이 앞으로 나섰다. 암행어사 나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맹태수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최근 쥐가 들어 곳간의 쌀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지주님께서 상인에게 팔아. 쥐라. 암행어사가 턱을 쓰다듬었다. 그래서 그 쌀은 어디로 갔는가? 그건... 돌석이 잠시 머뭇거렸다. 갑자기 멀리서 외침이 들렸다. 불이야. 강 건너 창고에 불이 났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다. 강 건너편에서 붉은 불빛이 치솟고 있었다. 저게 무슨... 암행어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혜진이 달려왔다. 아버님, 방금 소식을 들었는데 허상덕 상인이 강을 건너다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쌀을 실은 수레가 전복되어. 무엇이? 맹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암행어사가 빠르게 말했다. 어서 가보아야겠소. 맹태수, 당신도 함께 가시오. 맹태수는 어쩔 수 없이 말에 올랐다. 그들이 떠나자 돌석과 혜진이 눈빛을 교환했다. 돌석 씨,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불은 박서방과 마을 사람들이 피워놓은 거지요. 헛개비 불입니다. 그럼 쌀은? 돌석이 미소 지었다. 지금쯤 우리 마을 뒷산 동굴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유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이러다 들키면. 걱정 마세요. 돌석이 말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돌석은 하늘을 보았다.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동이 틀 무렵, 강가. 이상하오. 아무것도 없지 않소? 암행어사가 강둑을 살펴보며 말했다. 분명 여기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술라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맹태수는 안절부절 못했다. 밤이 너무 어두워서 잘못 본 것 아니겠어? 쉿! 암행어사가 손을 들었다. 저기 누가 오는구먼. 강둑길을 따라 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다. 노인장, 암행어사가 물었다. 여기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소? 예? 최 노인이 힘없이 앉았다. 이제는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저기 보이는 저 창고. 최 노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엔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맹태수가 급히 끼어들었다. 노인장, 그만. 닥치시오. 암행어사가 호통쳤다. 계속 말씀하시오, 노인장. 암행어사 나리. 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창고에 가보시면
지난 5년간 맹태수가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장부가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맹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 그때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 앞에 돌석이 서 있었다. 날이 돌석이 앞으로 나섰다. 저기 보이는 산 뒤 동굴에 가보시면 어젯밤 허상덕 상인이 가져간 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 쌀은 맹태수 어른이 우리에게서 부당하게 거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되찾아올 뿐이었지요. 암행어사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서 어젯밤 그 소동이 네, 모두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혜진이 앞으로 나왔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내 놈들이 맹태수가 칼을 빼들었다. 순식간에 술라들이 그를 제압했다. 잠깐! 돌석이 외쳤다. 날이 맹태수 어른을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마십시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바라는 건 징벌이 아닙니다. 단지 정의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말씀이요. 자, 이제 그 창고와 동굴로 가봐야겠어? 맹태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후회의 빛이 보였다. 돌석은 하늘을 보았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이제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추석 전날 마을 대청마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까? 암행어사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네, 나리. 김 이장이 대답했다. 맹태수가 묶인 손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맹태수. 암행어사가 입을 열었다. 장부를 모두 검토해보니 지난 5년간 당신이 저지른 악행이 모두 사실이었어. 맹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오늘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다. 암행어사가 돌석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직접 설명해 주시오. 돌석이 앞으로 나섰다. 맹태수 어른, 우리는 당신을 처벌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맹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대신 제안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거둔 세금을 마을에 돌려주시고 앞으로는 정당한 세금만 걷기로 약속하시면. 혜진이 앞으로 나왔다. 아버님,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화해입니다. 맹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어찌 이런 자비를.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최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지요. 그래서 암행어사가 말을 이었다. 이것이 나의 판결이요. 맹태수는 불법으로 거둔 재산을 반환하고 앞으로 3년간 마을 원로들의 감독하에 세금을 걷도록 하시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아버님. 혜진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맹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돌석이 다가와 맹태수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시지요. 어른. 돌석이 미소 지었다. 맹태수는 한참을 말없이 돌석을 바라보았다. 너 처음부터 이렇게 되길 바랐던 거냐? 네. 우리 마을이 더 좋은 곳이 되길 바랐습니다. 혜진아. 맹태수가 딸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님. 맹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다. 내가 진 거지.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암행어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 이제 추석 준비나 하시지요. 김 이장이 외쳤다. 올해는 모두가 함께 보내는 첫 추석이 될 테니. 달빛 아래 돌석과 혜진이 나란히 서 있었다. 돌석 씨.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잘 됐어요. 네, 아가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멀리서 풍물 소리가 들려왔다. 추석날 아침 한성마을에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